2026년 1월 22일 울산 현대차 본관 앞에서 노조 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로봇 단 한 대도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 사실상의 로봇 쇄국 정책 선포였습니다. 과거 같으면 생산 차질 우려에 경영진이 밤잠을 설쳤겠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노조가 투쟁을 외치는 그 순간 현대차 주가는 한 달 만에 78% 폭등하며 시가총액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시장과 투자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노조가 강하게 저항할수록 역설적으로 현대차의 인간 없는 공장은 더 빨리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오늘 영상에서는 노조가 절대 말해주지 않는 로봇 유지비 1,400만 원의 공포와 정의선 회장이 1조 원을 들여 산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통해 설계한 25조 원짜리 승계 시나리오의 실체를 전문가의 시선으로 파헤쳐 드립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조가 파업권을 강화하는 노란 봉투법 등에 매달릴수록 기업은 사람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기계 도입에 속도를 냅니다. 경제학적으로 노동 비용에는 임금뿐만 아니라 불확실성 비용이 포함되는데 파업으로 인한 라인 정지는 기업의 치명적인 불확실성입니다. 중소 부품사들조차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사람 쓰다 문제 생기면 문 닫아야 하니 이자 내고 로봇 쓰겠다. 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결국 투쟁이 일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로봇에게 넘겨주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제조업 현장의 냉혹한 진실입니다. 노조가 강성일수록 경영진은 더 빨리 대체제를 찾고 그 대체제는 불평 없이 24시간 돌아가는 로봇입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목소리를 높일 때마다 공장 뒤편에서는 로봇 도입 계획이 한 단계씩 앞당겨집니다. 이제 질문은 로봇이 올 것인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빨리 올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그 속도를 결정하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로봇을 막으려는 노조의 투쟁 강도입니다. 시장은 이미 결론을 내렸고 주가는 그 답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현대차 숙련공 1인을 유지하는 데 드는 연간 비용은 급여와 복지, 퇴직금을 포함해 약 1억 5천만 원입니다. 반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아틀라스는 대당 2억 원에 구매해 10년을 사용하며 연간 유지비는 고작 1,400만 원 수준입니다. 로봇은 특근 수당도 야근 수당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 52시간 근무 제한도 없고 무엇보다 파업을 하지 않습니다. 정의만 공급되면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감정도 없고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 완벽한 노동력입니다. 5년 운영 비용을 계산하면 격차는 더욱 벌어집니다. 사람은 7억 5천만 원이 들지만 로봇은 구매비와 유지비를 합쳐 2억 7천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기업계의 이 선택은 더 이상 경영 판단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경영진 회의실에서 이 숫자들이 오갈 때 인간미나 동료와의 같은 단어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차갑고 명확합니다. 로봇은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사람은 10년 동안 임금 인상과 복지 확대를 요구합니다. 재무팀장이 들고 온 엑셀시트 한 장이 수만 명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19세기 영국 방직공들이 기계를 부쉈지만 결국 산업혁명을 막지 못했듯 현대차 노조의 로봇 반대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200년 전 방직공들도 자신들이 옳다고 믿었지만 역사는 그들을 시대착오적 저항으로 기록했습니다. 노조가 울산 공장 입구를 막아도 현대차는 이미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와 싱가포르 혁신센터 HMGICS를 통해 인간 최소화 공정을 완성했습니다. 현대차 경영진은 국내 노조와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물량을 해외로 빼면 그만입니다. 냉정한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국내 공장이 로봇을 거부하면 생산량은 자연스럽게 자동화율이 높은 해외 공장으로 이동합니다. 노조가 막는 것은 로봇이 아니라 울산 공장의 경쟁력입니다. 투쟁이 격렬할수록 본사는 신규 투자를 해외로 돌리고 울산은 서서히 레거시 공장으로 전락합니다. 현장에서는 이미 불안이 감돕니다. 선배들은 정년퇴직하면 그만이지만 우리 후배들은 어디로 가나라는 탄식이 휴게실 곳곳에서 들립니다. 30대 조합원들은 압니다. 자신들이 싸워 지킨 일터가 10년 후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방직공들이 기계를 부술 때 그들도 가족이 있었고 지켜야 할 생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들의 사정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울산 공장 앞 피켓 시위대를 보며 우리는 200년 전 영국 공장 앞 풍경이 오버랩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2021년 정의선 회장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로봇계 한 마리 만드는 회사에 1조 원이 넘는 돈을 쓴다고요?
하지만 그는 개인 자금 2,400억 원을 투입해 지분 20%를 확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복잡한 순환 출자 구조를 아는 전문가들은 즉시 알아챘습니다. 정 회장이 경영권을 방어하고 승계를 완성하려면 약 5조에서 7조 원의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상속세와 지분 확보를 동시에 해결할 마법 같은 솔루션이 필요했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그 해답이었습니다. 로봇 사업이 가시화되고 기업 가치가 120조 원을 넘어서면 정 회장이 보유한 20% 지분 가치는 25조 원에 육박합니다. 2,400억으로 25조를 만드는 연금술입니다. 로봇은 단순한 신사업이 아니라 그룹 전체를 지배하기 위한 실탄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이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로봇을 막으려 할수록 로봇 사업의 가치는 역설적으로 상승합니다. 국내 공장 자동화가 막히면 해외 공장과 외부 판매가 강화되고 이는 곧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정의선 회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웃고 있을지 모릅니다. 노조가 투쟁할수록 자신의 승계 자금은 늘어나고 경영권은 더 안전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의 논리입니다. 게임의 룰을 만드는 자와 룰에 따라 움직이는 자의 차이입니다. 2026년 1월 라스베이거스 CES 현장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세상을 경악시켰습니다. 아틀라스 로봇이 무대에 올라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건 그 뒤에 조종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구글 딥마인드의 인공지능이 탑재된 아틀라스는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스스로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3분 만에 배터리를 스스로 교체하는 장면에서 관객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테슬라 옵티머스가 원격 조종 논란에 휩싸인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아틀라스는 실제 양산 공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수준의 완성도를 보여줬습니다. 시연이 끝나자 현대차 주가는 장 마감 후 시간의 거래에서 7% 추가 상승했습니다. 기술적 임계점을 넘었다는 의미입니다. 로봇이 인간의 명령을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고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울산 공장 숙련공들이 20년간 익힌 용접 기술과 조립 노하우를 아틀라스는 클라우드에서 30분 만에 다운로드해 습득합니다. 현장의 불안은 구체적인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노조 게시판에는 우리가 아무리 파업해도 저 로봇은 멈추지 않는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40대 중반 조립공은 자녀에게 절대 공장에 들어오지 마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평생 자랑스럽게 여긴 직업이 이제는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직업이 되어버렸습니다. CES 2026 현장에서 목격한 것은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인간의 노동이 가치를 창출하던 시대가 저물고 기계의 연산이 가치를 만드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울산 중구 성남동의 40평대 아파트 시세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5% 하락했는데 이건 단순한 부동산 사이클이 아닙니다. 울산 등 제조업 중심 도시의 부동산 가치는 그동안 고액 연봉 노동자들의 소비력에 기반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 직원 한 명이 연봉 1억 원을 받으면 그 돈은 지역 식당과 학원, 병원으로 흘러갑니다. 공장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고 아파트 값이 오르고 지역 경제가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직원이 로봇으로 대체되는 순간 이 선순환 구조는 무너집니다. 로봇은 월급을 받아도 치킨을 시키지 않고 아이 학원비를 내지 않습니다. 개인의 자산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보면 더 심각합니다. 40대 현대차 직원이 울산에 보유한 아파트 2채와 상가 하나의 가치가 향후 10년간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공장이 자동화되고 노동인구가 줄어들면 배후 도시의 상권과 부동산 시장은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응 전략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는 노동소득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로봇과 인공지능이 만드는 부가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자본소득으로 자산을 재배치해야 합니다. 현대차 주식, 로봇 관련 ETF, 인공지능 기업 투자 등이 그 대안입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현대차 노조 조합원이 자신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로봇 사업의 주주가 되어야 살아남는 시대가 왔습니다. 노동자로서는 패배하지만 투자자로서는 승리하는 전략입니다. 자본주의가 노동자에게 제시하는 냉혹하지만 현실적인 생존 공식입니다. 전략의 수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로봇 도입을 제로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노조는 이제 로봇을 도입하는 대신 남은 인력을 로봇 유지 보수 및 관제 전문가로 전환 교육해달라는 요구를 해야 합니다. 싸움의 방향을 바꿔야 살아남습니다. 독일 폭스바겐 노조를 보십시오. 그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기술 도입을 인정하되 그로 인한 이익을 노동시간 단축과 교육 기회로 치환하는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독일 자동차 공장의 자동화율은 한국보다 높지만 실업률은 오히려 낮습니다.
노동자들이 로봇 엔지니어로 데이터 분석가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노조는 여전히 20세기 방식으로 21세기 문제에 맞서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외침은 공허합니다. 경영진 회의실에서 그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주주총회에서 그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같이 살 것인가를 논의하지 않으면 도태는 확정된 미래입니다. 현실적인 제안을 해봅니다. 현대차가 로봇 1000대를 도입한다면 그 유지보수에 최소 500명의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노조는 우리 조합원 중 젊은 인력 500명을 선발해 2년간 집중 교육시켜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이게 협상입니다. 이게 생존 전략입니다. 시간은 노조 편이 아닙니다. CES 2026에서 공개된 아틀라스는 내년이면 양산 라인에 투입됩니다. 그 전에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으면 노조는 협상 상대가 아니라 구조조정 대상이 됩니다. 선택의 시간은 지금입니다. 싸울 것인가, 살아남을 것인가. 로봇쇼크는 현대차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 순간에도 쿠팡 물류센터에서는 분류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고 맥도날드 주방에서는 햄버거 제조 로봇이 시험 가동 중입니다. 제조업 너머로 물류, 서비스, 심지어 전문직까지 인공지능과 로봇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회계사와 세무사들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 세무 프로그램은 이미 중소기업 장부 정리를 사람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합니다. 법률 리서치 업무는 인공지능이, 의료 영상 판독은 딥러닝 알고리즘이 인간 전문가를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전문성이 20년 경력으로 쌓아 올린 것이라면 인공지능은 그것을 수비 시간 만에 학습합니다. 미래 생존법은 명확합니다. 기계가 대체하기 어려운 창의적 기획이나 복합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지 못하면 우리 모두는 200년 전 방직공들과 같은 처지가 됩니다. 반복 가능한 업무, 매뉴얼화할 수 있는 작업, 패턴이 명확한 직무는 모두 위험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 업무를 유튜브 영상 100개로 설명할 수 있다면 인공지능도 그 영상을 보고 학습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엑셀 매크로나 파이썬 스크립트로 자동화할 수 있다면 곧 누군가 그것을 실행할 것입니다. 당신만이 가진 독특한 통찰, 당신만의 창의적 접근법이 있습니까?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이미 불안이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도 조만간 인력 감축한다는 소문이 돈다, 신규 채용 동결됐다는 글들이 넘쳐납니다.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5년 뒤 당신의 일자리는 안녕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차 노조의 투쟁 뒤에 숨겨진 차가운 경제 논리와 정의선 회장의 거대한 설계를 살펴봤습니다. 1억 5천만 원 대 천매 400만 원이라는 숫자 앞에서 인간미는 사치였고 CES 2026에서 목격한 아틀라스는 시대의 종말을 알렸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준비되었든 아니든 상관없이 로봇 시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울산 공장 노동자들의 절규도,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이 흐름을 멈추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로봇 앞에 드러눕는 것이 아니라 로봇의 등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독일 노조가 택한 길은 재교육이었고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이 택한 길은 로봇 기업 주식 매수였습니다.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노동 소득만 믿고 가다가 함께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자본 소득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해 살아남을 것인가? 여러분의 일자리는 5년 뒤에도 안녕할까요? 로봇 시대를 맞이하는 여러분만의 대비책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경제 분석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